아침 일찍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에 귀국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은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 첫 번째가 행복한 국민, 두 번째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세 번째가 이를 이루기 위한 제대로 일하는 정치,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공약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일하는 정치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2주 전에 발표를 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또 2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안전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구에서 지난 17년 전에 그 참사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지역 감염으로 처음 발견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의사 출신으로서. 왜냐하면 보통 먼저 감염된 분으로부터 또 감염이 되는 것을 보면 그건 아주 제한적입니다. 누가 감염될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넘어가면 그 다음은 지역 감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역 감염이라는 건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오늘 대구에서 지역 감염자일 확률이 있는 분이 발견이 돼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잘 슬기롭게 넘어가서 제발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인사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드릴까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연설문을 제가 직접 씁니다. 책도 직접 씁니다. 작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배웠던 그 많은 교훈들을 석 달 내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영혼을 담아서 책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는 그 책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라든지 또 경제신문 기고라든지 또한 공항에서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창준이 설립, 그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더 정리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창당 준비 성공적으로 하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신뢰하는 인생의 동지 사공정규 창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게 보내주셨던 과분한 기대와 사랑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동지 여러분들과 4년 전에 함께 했던 가슴 뛰는 이름 국민의당으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과거로 질주하며 뒤처져가는 우리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 책임감으로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길을 만들어 가고자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는 호국의 땅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오셨습니다. 대구는 임진왜란 때 가장 활발하게 의병이 일어났던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술과 담배 끊으면서 국채 보상운동을 펼치신 곳입니다. 조선국권 회복단, 3.1운동, 신간회 대구지회 결성,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등 우리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대구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킨 낙동강 방어 전선의 중심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으로 4.19 혁명 도화선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받는 산업화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곳 대구가 있습니다. 산업화는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것이 튼튼한 민주화의 기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원동지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유럽과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화 세력과 역사를 끊어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5대 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선창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5대 노선, 오직 자기 편만 옳다는 진영 정치, 세금으로 자기 편만 먹여 살리는 사익 추구 정치, 사회생활하거나 세금 내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의 무능 정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전체주의 정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까지 무너뜨리는 가짜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그 5가지 노선입니다. 동의하시죠? 바로 그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편 비리를 감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건 공작 선거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국민들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현 정권이 덮고 가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지지했었던 진짜 민주주의자, 진짜 진보주의자들까지도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짜 민주주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이었는지는 몰라도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겁니다.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현 정부가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증가했다고 축포 터트린 일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인 3040 세대 취업자 수는 21만 5천 명이 줄었다는 것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당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총 취업자 증가 숫자와 똑같습니다. 30만 명입니다. 즉 세금으로 만든 초단기 공공알바 자리를 빼면 작년에 취업자는 전혀 증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번 정권에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둘러보면 지금 전 세계가 일자리 풍년입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산업구조개혁을 통해서 민간에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집권이 우리나라 현 정권 출범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30년도 넘은 고질적인 프랑스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나라 독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출범한 나라는 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 정권이 오직 정권 창출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표가 되는 일만 합니다. 이미지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표만 얻습니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그런 국가적인 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금, 의료보험, 국가부채,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혜택은 지금 정부가 보고 그 빚은 우리 아들, 딸들이 갚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에서 세대 간 도둑질이라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성세대보다 가난한, 기성세대보다 더 못 사는 미래세대가 탄생할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 정권이 과거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역주행을 막으려면, 미래로 나가려면 결국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의 국민의당 동지 여러분,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2년 후에 진정으로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희생정신을 잇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통찰하면서 도전하는 실력 있는 개혁 정권이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정권 교체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반사 이익으로 먹고 사는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 새로운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고 강력한 야당이 탄생해야만 합니다. 새롭고 강력한 야당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십 년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구태 정치의 관성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바꾸는 야당입니다. 새로운 야당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용 정치가 뭐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실용 정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회생활 해보신 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회사 다닐 때 어떤 문제 해결하려면 자기 고집만 피워서 안 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설득하고 합의해야지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오랜 생각만 고집하니까 싸우기만 하고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나라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실용 정치입니다. 사회생활 해본 사람 다 아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실용 정치입니다. 실용주의,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백과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데 집중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정치가 실용 정치입니다. 그런 실용 정치를 하는 야당이 탄생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비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가진 야당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나 일하는 국회 실천 방안도 이미 2주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정의,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법 정의 실천 방안, 공수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하고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탄핵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난주는 공정사회 만드는 방안, 그래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하겠다.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부터는 안전한 사회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다뤘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너무나 고통받고 괴롭힘받고 성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동 청소년 성폭행 한 자는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데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그래서 그 형법 저촉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것도 형량을 아주 올려서 근절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만 한다. 그런 내용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풀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과감한 개혁 과제 꾸준히 제시할 것입니다. 내일은 여성 안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득권과 맞짱뜰 강력한 용기를 가진 야당이 필요합니다. 기성정치에 때가 묻으면 가진 게 많아서 봐줄 사람이 많아서 개혁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은 기득권과 결탁 없고 신세진대 없는 야당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고 투명하면 두려울 것 없고 거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당 어디입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저희 국민의당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21대 국회에서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또 2년 후에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혁 정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가깝다는 중도 유권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중도 보수, 나는 중도 진보, 합리적인 진보, 또는 나는 정말 중도,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기성정당들이 평소에는 양극단으로 나눠서 싸우고 고집만 핍니다. 꼭 선거만 가까이 오면 중도 코스프레를 합니다. 중도인 척합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이고 마음 착한 중도 유권자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표를 주십니다. 선거 끝나면 오래도 안 걸립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기성정당들은 다시 양극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도 유권자분들은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이 벌써 몇십 년입니까? 선거 때만 되면 속고 선거 후에 실망하고, 그래서 중도 유권자들은 속고 실망하고 속고 실망하고, 이제 이런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성공의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 중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도를 중간에 서는 거라고 오해하십니다. 중도는 중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새로운 중심입니다. 새로운 중심으로 정치의 공공성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역사의 고비마다 대구가 우리 땅을 지켜왔듯이 대한민국 정치 혁신과 새로운 성공의 역사가 이곳 대구에서 다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손잡고 변화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싸웁시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